네, 이번 시간에는 코딩 테스트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딩 테스트 응시 환경인데요. 코딩 테스트 응시 환경은 대체로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반환값 형태로 채점을 하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준 사이트와 프로그래머 사이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코딩 테스트는 프로그래머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코딩 테스트 합격 기준인데요. 코딩 테스트의 합격 기준은 보통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코딩 테스트를 치른 지원자들의 성적에 따라서 합격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딩 테스트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코딩 테스트 결과와 서류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코딩 테스트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서류는 코딩 테스트를 합격한 이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는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 코딩 테스트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서류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코딩 테스트 관련 정보들인데요. 코딩 테스트 시행 시간과 문제의 개수는 이 코딩 테스트마다 다른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이 시행 시간은 2시간에서 5시간 사이로 진행되며, 문제의 개수는 2문제에서 5문제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쉬운 문제가 앞에 나오는데요.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두는 코딩 테스트도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1번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 나온다 할 때 각 문제의 점수가 다 다르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채점하는 방식인데요. 한 개의 문제는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해야 정답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의 문제를 채점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인풋 아웃풋 형식의 테스트 케이스가 정답으로 인정되어야지 비로소 이 한 문제에 대해서 맞았다는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테스트 케이스 중에 일부만 맞추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 맞은 테스트 개수에 따라 점수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에 테스트 케이스가 20개 존재한다고 할 때 어떤 코드가 이 테스트 케이스 20개 중에 10개만 정답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코드는 1번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점수의 0.5만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맞은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에 따라서 이 부분 점수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 부분 점수를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푸는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코딩 테스트에서는 말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에서 원래 연습했을 때의 실력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 것이죠. 어떤 문제에서 틀린 풀이 및 구현이 어려운 풀이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다른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조차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풀이에 매몰되게 되면 시간과 집중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를 풀 때 컨디션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문제 정도는 미리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풉니다. 1번 문제를 접근하고 바로 1번 문제를 구현하고, 또 2번 문제를 접근하고 2번 문제를 구현하고, 또 3번 문제를 접근하고 3번 문제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1번 문제보다 2번 문제가 더 쉬운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인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렇게 문제 3개 정도는 미리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기준에서 쉬운 문제부터 차례대로 푸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기준에서 쉬운 문제부터 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2번 문제가 1번 문제보다 더 쉬운데 1번 문제를 푸느라 2번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는 미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딩 테스트 공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보았던 그림들인데요. 이렇게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공부의 상한선도 이 목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어디를 목표로 잡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을 목표로 한다면 프로그래머스 기준 레벨 2 수준의 문제를 어느 정도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의 문제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잘 구현하기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구현하는 연습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요. 물론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지만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를 목표로 한다면 구현력을 높이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초록색 부분을 제외한 알고리즘을 기초 정도만 공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코딩 테스트가 어려운 편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인데요. 이 정도 기업의 코테를 통과하려면 프로그래머스 기준 레벨 2 어려운 문제에서 레벨 3 쉬운 문제 정도를 풀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현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문제를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풀이는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꽤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초록색 부분을 제외한 알고리즘을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기초 정도만 다뤄도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딩 테스트가 어려운 기업을 목표로 한다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머스 기준에서 레벨 3 정도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이때와 전략은 똑같은데요. 단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며 효율적인 풀이도 잘 떠올려야 된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풀이는 구현하기 전에 이 풀이 자체가 효율적인 풀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시간 복잡도가 낮은 풀이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이 풀이를 떠올린 후에 적절한 자료 구조와 적절한 로직을 사용해서 그 풀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고 구현력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을 높게 요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 능력만 있으면 풀만 했는데 여기서는 배운 알고리즘을 잘 활용해서 좋은 풀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코딩 테스트가 어려운 편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 이때와 비슷한데 그 수준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초록색 부분을 제외한 알고리즘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가끔 초록색 부분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초록색 부분의 내용도 공부하면 좋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이라 하면은 여기서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의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딩 테스트 관련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